사탕, 캔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것을 받아가지고 집에 또 선물이라고 가지고 오는데 이거 정말 애들 다 줬다가는 애들 소화당뇨 걸려요. 의견이. 아 그래? 맞아. 야 우리 그거 엑스터시 그거 있었잖아. 막 자기들끼리 동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도 밖에 나와서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을 하고 좀 빨래도 개고 집 청소도 하고 좀 해야 하는데 지금 집에 물이 새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겪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막 조그만 파이프가 새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이게 공사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막 일어나 보니까 막 바닥이 물이 흥건해가지고 바닥이 다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저도 미국에 와서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보험회사하고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집 보험을 다 들어놔요. 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큰 공사가 됐을 때 혼자서 부담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다들 보험을 들어놓는데 이 주제는 다음에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 주제는 아니고 여러분들께 미국에서 제가 살아가면서 저는 보통 미국에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꼭 겪어봤던 것들, 제가 좀 경험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에서는 이제 5가지의 천국이 있어요. 이 천국이라는 게 역설법으로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이런 5가지 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아마 이 5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 5가지와 관련돼서 아마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이것은 개들의 천국입니다. 와 정말 제가 2009년도에 과거에 제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와이프 집에 가보니까 그때 그 반려견 애완견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마리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도 강아지를 키우고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했죠. 그리고 제 와이프는 그쪽 동네가 이게 큰 도시가 아니라 조그만 소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개들도 많이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장모님께서 개들을 준다고 뭘 하나씩 막 사오고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던 게 뭐였냐면 2009년 그 당시에요. 10년 전이 넘었을 때 당시인데 개껌이나 육포 이런 건 그냥 이해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개들이 먹는 아이스크림을 사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한테는 정말로 컬처 쇼크였어요. 와, 개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아프리카를 막 갔다 왔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제자들 보면 아이스크림이 뭐야? 아이스크림 구할 수 없거든요, 쉽게. 그런데 여기 미국에 가보니까 개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와, 여기는 개들의 천국이구나. 개들이 사람보다 더 잘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도 살다가, 한국에도 지금은 반려견 인구가 많으니까요. 근데 미국으로 다시 제가 이민을 왔을 때도 이렇게 보면, 저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하늘나라를 가 있는데,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보면, 저번에 저희 와이프가 걔한테 물린 사건도 있었었고, 또 강아지를 데리고 저희도 공원도 가고 하니까, 와, 정말로 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냥 한두 군만 있는 게 아니라, 개들이 너무 많고, 또 개들만의 또 공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곳을 가면, 한국도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개들만의 또 공원이 있어가지고, 개들을 데리고 가면 또 다른 개들하고 만나고 놀고, 또 그 강아지 소유하고 계신 엄마 아빠들끼리도 서로 막 얘기도 나누고 서로 친목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개들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전에 보면 집에 돌아오면 첫째로 많은 분들이 해야 할 일이 개를 돌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자마자 산책시켜주고 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또 그리고 개들만의 전문 용품점인 펫샵이 있어가지고 펫샵이 막 한국으로 따지면 이마트만한 이렇게 사이즈예요. 가보면 정말 개들이 없는 게 없어요. 정말 사람보다도 어쩔 때 보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더 케어도 많이 받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미국이란 나라는 내가 만약에 개라고 해서 개로 태어났다면 미국에서 태어나야겠구나. 개들의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는 진짜 아이들의 천국이에요. 제가 왜냐면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제 한국에 제 조카들이 한 7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카들이 사는 삶과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조카들이 있는데 어렸을 적부터 우리 조카들이 살아온 삶을 이제 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제 삶을 보면 정말 미국은 아이들의 천국이에요. 우선은요, 학교 고등학생들도 2시면 끝나요. 2시 반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뭐 끝나고 방과후 활동이라고 해서 뭐 따로 뭐 특별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만약에 자기가 아이비리그를 가야 한다, 막 정말로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 학구열이 뛰어나가지고 어떻게든 한국처럼 자식을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제 푸시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죠.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다 놉니다. 학교 끝나면 놀고요. 학교 끝나면 이제 기본적인 건 있어요. 보통 피아노 클래스 같은 거 하나씩 하고요. 댄스 클래스 같은 거 하나씩 하고요. 뭐 악기 같은 것도 하나씩 하고 스위밍 클래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이런 식으로 가요. 한국처럼 뭐 학교 끝나면 학원 그게 아니라 피아노 클래스는 일주일에 한 번. 스위밍 클래스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꼭 배워야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뭐 댄스 클래스도 일주일에 한 번, 요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방과 끝나고 학교에서 스페니시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독일어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프랑스어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체스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힘든 학교 생활도 아니고, 힘든 생활이 아니에요.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아이들 보면 보통 숙제 한 30분 하고, 저는 조금 공부를 더 시키는 스타일이라 좀 수학 좀 시키고, 그리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학원이라고 하면 그렇죠. 피아노 클래스 뭐 이런 거 하나씩 갔다 오면 그냥 놀아요. 그냥 자기 전까지. 그리고 방학도 여기는 길잖아요. 여름방학 한 3개월 되죠. 또 무슨 휴가들이 많아요. 뭐 쉰다고 하는 것도 많고, 학교에서 쉬는 날도 많고요. 이것저것 참 쉬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뭐 파티라고 해서 가보면 캔디, 과자, 뭐 피자, 햄버거 천국이잖아요.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들. 저도 어렸을 때 야채 어머니께서 맨날 해주시는 나물, 비빔밥 이런 거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는 없어서 못 먹었죠. 사탕, 햄버거 이런 게 있었으면 저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애들 생일 파티라고 해서 가보면 사탕, 캔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것을 받아가지고 집에도 선물이라고 가지고 오는데 이거 정말 애들 다 줬다가는 애들 소화당뇨 걸려요. 이걸 다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한테 네가 봐도 이거 다 먹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도 그래요. 아빠 이거 진짜 이거 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하루에 한 2개씩 3개씩만 먹자. 내가 아빠가 이거 네 거니까, 네가 선물 받은 거니까 네가 먹는 건 허용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다 먹냐 이거. 아빠도 이거 다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하루에 1-2개씩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너무 천국이에요. 또 할로윈데이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네 뭐는 해가지고 애들 사탕, 캔디, 쇼핑몰만 가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아이들의 천국이에요.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죠. 맨날 놀죠. 학교 일찍 끝나죠. 파티는 그렇게 많고, 생일 파티란 파티는 그렇게 많은데 갈 때마다 선물, 사탕 천지죠.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제 아이들을 보면서도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살았으면 참 행복했을 건데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아이들의 천국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여기는 진짜 자동차의 천국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국산차라고 해서 미국 차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자기만의 원하는 차가 있어요. 독일차면 독일차, 한국차면 한국차, 한국 기아의 텔룰라이도 인기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차 기아차도 인기 많아요. 그리고 일본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니아들 많잖아요. 렉서스부터 해가지고 미국도 일본차도 마니아들이 있어요. 미국 차도 또 마니아가 있습니다. 독일 차도 마니아가 있고, 요즘에는 하나 이제 끼어든 게 테슬라가,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계속 전기차만 탑니다. 이곳은 모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천국이에요. 특히 아리조나는 더 심합니다. 아리조나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시골 아니야 아리조나? 사막인데 뭔 자동차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곳은 왜 그러냐면요, 우선은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비가 자주 안 내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스포츠카 한 대 딱 몰고 새 차 딱 하면 반딱반딱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쫙 달리면 차도 별로 없어요. 자기 자체가 진짜 쇼오프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레이싱하고. 이게 너무나도 잘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큰 도시에서 어떻게 달릴 수 있겠어요? 시카고, 죄송합니다. 시카고, 캘리포니아, LA, 뉴욕, 도시에서 달릴 수 있으신가요? 못 달리죠. 거기 차들 많은데 어떻게 달려요, 근데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맘먹고 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고속도로가 8차선, 9차선으로 돼 있는데,
차들도 별로 안 다니고요. 그리고 비도 안 내리기 때문에 그 태양빛이 빛나잖아요. 흐린 날이 별로 없어요. 그 태양빛이 빛나는 데에서 내가 멋있는 스포츠카를 딱 타고 햇빛이 쨍쨍 빛나는 데에서 고속도로가 쫙 펼쳐진 데에서 뭐 독일 아우토반 막 이렇게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또 애리조나는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사람들이 차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사서 차를 막 튜닝을 하고 꾸며서 이렇게 달리고 드라이브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보면 맨날 자기 차 고치고 계시는 분들, 자기 차 혼자서 막 이렇게 막 닦으면서 와 이제 완전 제 애마죠.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차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뭐 벤츠 아니 뭐 BMW M 클래스가 고속도로를 달려도 막 90년대 트럭 모시는 분이 같이 레이싱을 붙는다니까요. 자기 자존심이 너무 세고 차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카 이런 경매 이런 이벤트도 크게 벌어져요. 그래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많은 분들이 차를 좋아하시지만 또 애리조나에도 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미국 사람들은 진짜 차를 좋아합니다. 저희 자이너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네 번째로는요, 이제 총입니다. 이것은 뭐 천국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그냥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정부에서도 뭐 총에 대해서는 뭐 매일마다 총기 사건이 나는데도 뭐 아무 말을 하질 않잖아요.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건 있었어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자 보면 과거에 제가 장인어른 집에 갔을 때 장인어른 집에 총이 정말로 있더라고요. 한 6, 7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총은 다른 총이 아니라 사냥총이 있더라고요. 사냥할 때 쓰는 총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사냥을 참 좋아하거든요. 사냥 시즌이 있고. 그래서 사냥을 하려고 이렇게 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여행도 좀 다녀보고 미국을 이제 오지 같은 데를 돌아다녀보고 그런 거 있었어요. 오지라고 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운전을 막 하고 가다 보면 정말로 차가 한 대도 없고 어쩔 때 보면 핸드폰도 막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총을 사랑하지? 그래서 막 찾아보기도 많이 찾아봤고 인터넷으로도 막 많이 찾아봤고 연구도 많이 해보고 혼자서 막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이놈의 총 때문에 뭐 갑자기 학교에서 애들이 총을 갈기지 않나. 그래서 막 유치원생들 막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까지도 죽어나가는데 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총을 못 버리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한번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 이유를 들자면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미시건에서 애리조나로 이사를 올 때도 로드 트립으로 여기로 왔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정말로 오지도 겪어도 하고 막 차 한 대 다니지 않는 것도 겪어서 돌아다녀 보고 정말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것도 이렇게 거쳐서 정말 멀리 왔거든요. 미시건에서 여기 애리조나면 정말 멉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겪어본 바로는 보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왔는데 이게 정말로 어떤 데는 핸드폰이 터지지도 않고 누가 공격을 딱 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누가 강도가 딱 담배 들어가지고 야 너 차 내놔 총 내놔 너 내놔 그래가지고 나를 쏴가지고 어디다 묻어버리면 못 찾겠더라고요. 여기는 뭐냐면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제가 왜 생각했냐면 막 유튜브 어떤 분들 중에서도 그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한 얘기가 있고 저는 막 리서치를 많이 과거에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유가 하나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이 필요하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한다고 하잖아요. 뭔 소리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워낙에 오지가 많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시골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 총 한정씩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남이 총 가지고 나한테 덤벼들었을 때는 내가 맨몸을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유도
충분히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선은 미국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아는 분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총을 사격장에 한번 가가지고 총을 한번 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와 정말로 별의별 총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총들을 저도 이제 구경만 해봤는데, 와 막 어린아이들까지, 어린아이는 아직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어린 청년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총 쏘는 연습을 하는데, 와 진짜로 미국이 총의 천국이구나, 아무나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구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이게 뭐 소총부터 해가지고 기관총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전쟁터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 형님하고 같이 산악 그 바이크 있잖아요, ATI라고 그러나, 이제 산악 바이크 같은 걸 타러 그 업체에 신청을 해가지고 산악 바이크를 타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주변에 실제로 트럭을 타고 오셔가지고 깡통 같은 거 듣고 총 연습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또 레저로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와,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또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렇게 맨날 총 쏘는 연습하고 있고 총을 레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그런 것도 제가 좀 놀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무튼 여기는 총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총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래도 칼로 누가 공격하는 거하고 총으로 갖고 공격하는 거, 이게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저도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주인데, 아직까지도 미국은 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총기협회에서 로비 활동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좀 규제를 해가지고 뭐 정신질환이 있거나 조금 이상한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이렇게 총을 팔거나 할 수는 없게는 만들어야 할 것 같긴 해요. 뭐 제가 뭐 말이 필요가 없다시피 이 나라는 또 총의 정말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제가 뭐 잘 아는 분야는 아니에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시겠지만 이 나라는 마약의 천국입니다. 정말로 어디 가나 구입을 할 수 있대요. 저는 구입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우리 일하는 직원들 미국에서 살아온 직원들 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내가 막 뭐 드라마나 미드나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애들 막 학교에서 막 마약 사고 막 돈 주고 막 이렇게 하잖냐, 이거 실제로 니네 그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다시피 그런 학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학교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보통은 학교 내에서도, 고등학교 내에서도 마리화나 같은 건 쉽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마초죠. 대마초 같은 건 쉽게 산대요. 학교에서도 친구들끼리도 이게 쉽게 사고 한대요. 그래서 대다수는 대마초 다 피워본 경험이 있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래, 대마초는 그렇게 치자. 그러면 요즘 뭐 대마초는 합법이기도 한 주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뭐 코카인 막 이런 거 있잖냐, 이런 건 어떡하냐. 아, 거기까지는 이게 좀 센 거잖아. 요즘은 뭐라고 하지? LSD도 있고 뭐 코카인도 있고 뭐 헤로인 이런 것은 진짜 심해가지고 아닌데, 이렇게 신종 마약 같은 게 자기도 학교 다닐 때부터 돌긴 돌았는데, 그런 것은 학교 내에서는 구입하는 게 아니라 보통 내 또래까지는 그걸 취급하기에는 우리가 좀 어리기 때문에 밖에 나가보면 친구의 형이라던가 아니면 친구 동네 형들 중에 한 20대 초반 학교 졸업한 그 형들이 많이 팔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미국에서 보여주는 막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학교에서 막 친구들끼리도 딜러가 있어가지고 이게 파고 이런 건 조금 아닌가 보네. 아, 그건 조금 오바고, 그런 데도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파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파고 하는데, 전화 한 통만 하면 그 친구의 형, 뭐 동네 형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 한 통만 하면 가가지고 뭐 코카인 이런 거 뭐 LSD, 뭐 엑스터시 뭐 이런 거 쉽게 구할 수 있어.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티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거 먹고 막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평범한 이제 공교육을 배웠던 애들이에요. 내가 한 두세 명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치하더라고요, 의견이. 아, 그래? 맞아. 야, 우리 그거 엑스터시 그거 있었잖아. 막 자기들끼리 동조를 하더라고요. 와, 참 이 나라가 내가 정말 그걸 보면서 웃겨가지고, 그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대학교 때 뭐 술 먹고 캠퍼스에 앉아가지고 순대에다가 떡볶이 시켜가지고 오뎅국물 먹으면서 소주 먹은 기억이 있어도, 여기 애들은 뭐 마약을 사가지고 막 파티를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역시 미국은 미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약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하기가 쉬운 거예요. 구하기가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여기는 개들의 천국입니다. 뭐 다 아시겠죠? 많이 보시니까. 아이들의 천국이에요. 여기 아이들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가 그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동차의 천국이에요.
자동차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정말 가족처럼 사랑해요. 미국 사람들. 한국 분들도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이것은 총기의 나라죠. 이 부분은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하도 총기 사건 매번 일어나니까 자주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약의 나라입니다. 정말로 마약을 구하기 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독자들도 많고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예, 오늘은 제가 5가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미로웠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오늘 이제 구독자 5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혹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긴 해요. 구독이 이제 500명이 목표고 500명을 채우고 나면 1000분을 모시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미국아빠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